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리스트를 좀 만들 건데, 상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상품은 영어로 뭐죠? 프로덕트라죠. 프로덕트. 프로덕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상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상품 이미지 들어가고요. 상품 이미지, 상품 가격, 그다음에 상품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트랑스 요거 들어가 보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거 다 배웠던 거죠 아까. 근데 여기 보면 가격표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이제 이 옷 이름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상품 이름은 선택이 되는데 가격표는 굳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XML 작성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그리드, 프로덕트 리스트 박스라고 쓰고요. 사실 얘가 그리드 컨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드 컨테이너, 리스트 박스, 리스트 그리드 리스트랄까요? 프로덕트 그리드 리스트라고 쓰고, 그러면 거기에 자식으로 이제 div를 집어넣을 건데 얘가 뭐가 되냐면 프로덕트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프로덕트 아이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드 아이템인 거죠. 그리드 아이템. 그래서 상품을 총 12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12개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div 쓴 다음에 이미지를 집어넣을 건 아니에요. 이미지를 집어넣을 건 아닌데 나중에 이미지를 집어넣는 공간이라 해가지고 프로덕트 뭐 이미지라고 쓸 겁니다. 프로덕트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녀석의 형제로 프로덕트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포라 쓰겠죠. 인포.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클릭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선택. 그죠? 선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A로 감싼다. 프로덕트 아이템 이렇게 쓰죠. 얘를 이제 A라 쓰고 href 샵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식으로 이제 프로덕트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인포에서 그래요. 우리 거는 그냥 좀 더 빨리빨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포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div 써서 프로덕트 상품명 네임 그 다음에 p 태그를 좀 쓸게요. p 태그를 써서 price라고 쓰겠습니다. price 그냥 3만원으로 통일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어렵죠? 이게 여러분 구조가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한 번에 안 나오면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잘못 써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프로덕트 리스트 div에서 프로덕트 아이템 됐고, 그 다음에 A까지 됐고요. 프로덕트 이미지도 들어왔고요. 프로덕트 이미지의 인포 잘 들어왔죠? 그렇죠? 됐네요. 근데 뭐가 소가로가 중가로 이렇게 들어와야죠. 됐네요. 뭐야? 얘는 div. 자,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총 상품이 몇 개 있냐면 12개의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2개. 상품 아이템이 총 12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이미지 들어가는 공간이고, 근데 이제 잘못 만들었다.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이제 이 프로덕트 인포 네임에다가 저는 상품명이라 쓸게요. 상품명. 요거까지 써줘야 되니까. 상품명 달러. 요거 제가 주석 걸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분석을 해보세요 한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품 리스트가 몇 개? 12개 있다.
12개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HTML만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꾸며놔야겠죠. 그러면 현재 그 구조만 보면 A 엘리먼트 안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 그 다음에 상품 정보, 그러니까 다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좀 번거 HTML을 매번 뭐 분리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써놨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리드 한번 써먹어 봅시다. 그리드. 자, 그러면 그리드를 누구한테 줄 거냐면 이 프로덕트 그리드 리스트라는 녀석한테 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상품 리스트 구현 시작, 구현 끝,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이거를 주려면 얘한테 뭘 줘야 된다? 디스플레이 그리드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드 주면 얘네들 지금 뭐 크게 변화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뭐 할 거냐, 각각 공간을 조금 줄게요. 프로덕트 아이템, 프로덕트 아이템한테 보더 인픽스 솔리드 레드 이렇게 칠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그리드 템플릿 컬럼 자체를 뭐라 할 거냐면, 자, 리피트 할 거야. 리피트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죠? 반복한다라는 건데 자, 하나면에 몇 개 나오게 하겠냐, 뭐 5개 나오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5 해가지고 20% 쓰게 되면 뭐예요? 요런 식으로 5개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보이시네? 5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5개를 복사를 쓴 거잖아요. 복사.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갭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드도 갭이 됩니다. 갭을 1.3 rem. 자, 이런 식으로. 3 넘었다. 2로 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보면 요렇게 이제 줬는데 나중에 이제 미디어 퀄리를 이용해서 이제 뭐 이거 화면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 퀄리 통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러분들 게임에서 안 배웠던 거 오토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오토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민맥스라는 게 있는데, 저는 너비를 250 16 픽셀 250이니까 262 2는 23 rem 정도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쓸게요. 23 rem. 자, 그러면 rm이 안 되나? 민맥스. 제가 이걸 이렇게 써야죠. 민맥스 오토필 1프랙션. 이 RM이 안 되나? 250 픽셀을 써볼게요. RM이 안 되면, RM이 안 먹네요. 이 오토필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그냥 주어진 그 공간 안에서 최대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메인 자체가 제가 아까 작업할 때 실수한 게, 이 메인 컨텐츠 랩이라는 녀석한테 너비를 안 줬어요. 너비를 주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패딩만 주고 시작했죠. 그래서 맥스 위드 같은 경우는 그냥 1200 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1200 픽셀.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0. 얘를 이렇게 줄 필요는 없죠. 그냥 1.3 rem 정도. 그래서 오토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대로 몇 개로 나오겠냐, 몇 개 나오게 하겠냐, 그런 건데, 근데 이것도 지금 왜 여기 바깥쪽에 놨대요? 메인 안에다 집어넣어야죠. 코드 자체가 지금 잘못됐죠. 이렇게 돼야죠. 이런 식으로 메인 안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1200 픽셀 안에서 얘네가 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맞지? 내가 미디어 퀄이 안 했는데도 지금 최대한 나오는 거죠. 그죠? 미디어 퀄이 지금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지금 오토필이라는 건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몇 개까지 나오게 하겠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250 픽셀이 안 되네요. 20%도 안 되나? 20% 된다. 퍼센트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250 픽셀로 둘게요. 고정 픽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끔.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리드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꾸며주면 되는데, 가운데로 안 가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가운데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보더 칠해볼게요. 2픽셀 솔리드 여기다가 마진용 오토. 마진용 오토가 안 될 텐데.
마진용 오토가 안 되니까 저는 주어진 공간 맥스 위드 얘죠. 얘 자체를 그냥 마진용 오토로 써주면 되죠. 마진용 오토. 왜냐면 아직 이제 컨테이너를 안 써서 그래요. 컨테이너.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쓰지 말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MX 오토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쓰는 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여기 이거 잘라내게 해서 우리 컨테이너 쓰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다음 컨테이너한테 이제 MX 오토를 주고요. 됐죠? 이게 맞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이제 갔죠. 컨테이너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배경 좀 칠해볼게요. 레드 500. 됐어요. 가운데로는 갔네요. 가운데로 갔고 얘가 문제인 거죠. 비지 레드. 여기가 왜 이렇게 빌까요? 그리드 W 100%. 자, 일단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을 하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거 칠해놨던 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부터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운데로 뭐 보내거나 하거나 뭐 그런 건 할게요. 얘네들 어떻게 해줄까요? 자, 프로덕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A 엘리먼트 있잖아요. 프로덕트의 자식인 요 A 엘리먼트한테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가 뭐 너비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프로덕트 A 보더를 얘한테 칠해봅시다. 블루.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 근데 저는 얘를 플렉스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꾸겠습니다. 컬럼.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분리되겠죠. 프로덕트 이미지랑 인포 자체가 이제 위아래로 분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식인 프로덕트 이미지. 아이템에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높이를 얼마큼 잡아줄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 칠할게요. 일단 레드 칠해서 자, 여기다가는 뭐라 쓸 거냐면 하이트 자체를 픽셀. 일단 픽셀로 잡을까요?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픽셀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REM으로 잡을까요? REM 200 픽셀이니까 23 REM. 어우, 너무 커진다. 20 REM. 한 17 REM 정도 해볼게요. 더 줄까요? 16, 15. 됐다. 제가 원하는 딱 이제 이렇게 됐어요. 15 REM 정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미지 부여하면 그러니까 이미지가 밖으로 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템. 얘를 보더 레디우스를 여기다 칠해도 되고 프로덕트 아이템한테 보더 레디우스를 칠해도 되거든요. 여기다 칠할까요? 보더 레디우스를 1 REM이라 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삐져나가죠? 그죠? 보이시나요? 넘치잖아요. 그럼 넘친 부분을 잘라내고 싶으면 여기한테 뭐 주면 될까요? 오버풀로 히든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상만 딱 지워보면 레드를 지워볼까요? 레드 어디 있어? 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레드 붙이고 블루를 지우죠. 그럼 살짝 둥글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요런 형태로 일부러 나오게끔 강사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포 자체는 이제 글씨 색상이 하얀색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FF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뭐 이미지는 어쨌든 높이가 15RM인데 얘가 사용한 나머지 공간을 이제 얘한테 부여를 할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늘어나면서 뭐 이 녀석들을 짜부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렉스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렉스 슈링크를 넣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얘도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 그러면 플렉스라고 써서 0, 0 이런 식으로 5% 이렇게 주면 아니다. 플렉스 그로우 뭐 그로우를 사실 줄 필요는 없는데 플렉스 슈링크도 같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얘가 뭐 이미지가 커지거나 해도 뭐 줄어들진 않겠죠. 그러지 않게끔 세팅을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인포 안에는 또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패딩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르게 해줘도 되고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면 인포에다가 패딩을 좀 줄게요. 1.2rem 1.1rem 너무 크다. 0.5라 쓸게요. 0.5rem.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름과 프라이스, 뭐 얘네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좌우 배치되는데, 여기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좌우로 배치되고,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을 주면 되죠. 컬럼. 왜? 제가 뭘 할 거기 때문에 갭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럼 갭을, 10픽셀 0. 자, 그러면 위아래 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좀 부여를 할 거예요. 색상을 배경색을 좀 부여를 할 건데 여기다가 프로덕트 아이템에서 우리가 NTH 차일드라는 거 썼잖아요. 그럼 제가 4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이건 뭘까요? 첫 번째 자식에서 시작해서 4개마다 네 번째 자식마다. 그럼 거기다가 배경색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지금 단적인 색상이 이렇게 이제 레드 이렇게 하면 레드가 나오겠고, 자, 얘는 두 번째 오렌지라 썼고요. 빨주, 그 다음에 옐로우, 또 빨주, 노초. 그러니까 이런 형태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 그럼 이제 그리드식으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아이템 이 리스트 있죠. 리스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마진 탑을 줘서, 아까 마진 탑을 얘 위에 보면 얘가 얼마큼 줬죠? 1.5rem.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5rem 줍시다. 마진 탑을 1.5rem. 살짝 벌어지게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 사이즈를 얘는 조금 색상을 다르게 할까요? 프로덕트 아이템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컬러를 뭐라 할까요? RGB 써서 0, 0 아니면 컬러 같은 경우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컬러 피커 여러분들 예전에 들어갔던 거에서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면 됩니다. 원하는 색상. 요런 톤 복사할게요. 요렇게 반영하려고. 조금 뭔가 애매하기도 한데요. 잘 눈에 들어오진 않네요. 검정색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긴 하네요. 그럼 그냥 검정으로 합시다. 검정색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면 이제 한 페이지에 이제 4개씩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이거 색상은 제가 예전에 작업해 놓은 게 있어서 요것 좀 한번 그냥 가져올게요.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파스텔 톤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4픽셀 톤으로. 오히려 이게 좀 낫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드 칠해놨던 거 이제 보더 지우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아이템한테 박스 섀도우를 또 마찬가지로 부여할 거예요. 박스 섀도우. 우리 박스 섀도우 이제 그림자 해가지고 조금 입체감 있게 이제 설정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10픽셀 RGB에 있어서 0,0,0,0에서 0.2라고 쏠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0.1 쓸까요? 이런 형태로 뭐 그림자를 두 개를 동시에 반영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호버했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때 박스 섀도우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박스 섀도우를 조금 더 진하게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개를 동시에 부여를 해볼게요. 얘는 한 4픽셀, 13픽셀 그리고 0.5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살짝 좀 더 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바로바로 변하니까 자, 트랜지션에서 자, 박스 섀도우 같아. 보통은 0.3S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쵸? 뭔가 입체감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 줄 수가 있는 거죠. 13픽셀?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뭐도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자, 이 트랜스레이트라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는 요소라 했죠.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5픽셀.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거 보이죠? 여러분들 웹사이트 이용하다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0.3S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부여하면, 참고로 트랜지션은 여러 개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개 부여할 때 쉼표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쉼표로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감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띄어서 띈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 자체가 그쵸.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메인 컨텐츠 레바테 맥스 위드를 강사가 줬거든요. 근데 여기다 주면 안 되고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아까 컨테이너 만들었잖아요. 컨테이너 여기다 줘야죠. 너비를 안 주려고 했는데 줬습니다. 이가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화면에 주면 이런 형태로 보이죠? 이렇게. 요거는 뭐 이렇게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이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낸다. 그러면 제가 여기 원래 REM으로 쓰려 했는데 REM이 지금 안 먹혔죠? 자, 다시 해볼게요. 15 REM. 뭐 없는 건가? 15 REM. 그러니까 이게 민맥스가 뭐냐면 이게 연속된 그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값과 최소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인데,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주어진 공간에서 이제 하나씩 4분의 1씩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250 픽셀을 부여를 했었는데 10REM? 그죠? 10REM 먹네요. 안 먹는 줄 알았더만. 자, 15REM 하니까 먹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늘려볼까요? 20이라 할까요? 20? 20 하면 조금 그렇다. 10. 그러니까 한 줄에 4개 나올 때까지. 16. 16? 이 정도? 15나 16이나 결국엔 같네요.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EM, 제가 REM으로 세팅한 이유는 이제 화면을 줄이면 ASMR 사이즈만 줄여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미디어라고 쓰시고요. 미디어 써서 자, 화면의 너비가 위스 자체가 뭐라 쓸까요? 768픽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반응형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프로덕트 그리드 있죠, 얘. 요 녀석. 그리드 요거. 요 녀석의 요 너비를 바꿔줄 거예요. 너비. 템플릿 컬럼 자체를 변경을 해줄 거다. 그럼 현재 컬럼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를 좀 더 여러분들이 뭐 한다? 낮출 수 있겠죠. 한 12 정도로. 10이라 할까? 10.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화면에 주었을 때 차이가 있네요. 12. 8 해볼까요? 픽셀 8이라면 좀 그렇다. 근데 뭐 픽셀로 해도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180. 얘도 마찬가지 그냥 직관적이게 250으로 갑시다. 아까 했던 것처럼.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제 180 픽셀이 이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됐어요. 자, 갭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줄게요. 갭도 갭 같은 경우는 1 REM이라 쓸까요? 아니다. 0.6 REM. 요렇게 조금 더 벌리시죠. 8 REM. 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게 나중에 실제 이미지 들어간다 하면 이미지가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이미지가 15REM으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한 12REM 이렇게, 그죠? 조금 더 귀엽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이제 모바일에 맞췄을 때, 모바일은 보통 480을 기점으로 많이 삼으니까, 그러면 더 줄이면 되죠. 한 40 정도 줄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0.6 정도. 얘는 한 10 REM이라 쓸까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죠. 글씨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글씨 사이즈가 지금 너무 크죠. 그래서 인포 자체의 글씨 사이즈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상품명 폰트 사이즈를 1.1점이 아니라 0.6 REM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바꿀 필요 없고 어차피 REM으로 해놨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ASMR 자체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려고 REM으로 설정을 해놓은 건데, 그렇죠? 다 바뀌죠. 그러니까 요거 굳이 필요 없는 거죠. ASMR만 바꿔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냥 ASMR의 폰트 사이즈만 한 12 정도로 줄여볼까요? 12 468 먹긴 하네요. 티가 많이 안 나서 그런데 10 REM을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줄긴 했네요. 더 줄긴 했죠. 12 이게 낫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세팅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늘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패딩 바텀까지만 주면 끝날 것 같거든요. 패딩 바텀 마진 바텀도 줄게요. 1.5REM을 주죠. 뭐야? 위 좌우만 주는 게 아니라 밑에도 줘야 되니까 마진 탑 받고 있어요. 마진 탑이 아니라 여기다가 마진을 이렇게 줘야죠. 나중에 마진이랑 패딩을 조금 더 쉽게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간격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에서 만들어낸다고 하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독타입 선언한 다음에 여기 이제 메타 요거 뷰포트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최상단에 이거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상도가 모바일에 맞춰서 나옵니다. 맞춰서
생성된 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는 디버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면 F12에 눌렀을 때 실제 여러분들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바일에서는 호버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택하는 이런 클릭 개념은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호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는 호버 개념이 있지만 모바일은 뭐다? 호버 개념은 없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야지만 이렇게 호버 형태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다.